망치가 있어요, 망치. 사라진 물건 중에요? 그 용의자 황 씨를 만났을 때 만나셨어요? 만약에?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우리도 이제 처음에는 이 사건을 하면서 이제 각종 소문을 접했으니까 정말 황 씨가 범인일까? 이렇게 보면 그냥 황 씨가 범인 같으니까. 마지막 목격자고 또 중요한 진술들을 했고 그 시간대가 혹시 범행이라는 게 있었으면 그분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 용의자로 사건 초기부터 줄곧 의심을 받았던 건 사실이고, 그런데 그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제일 많이 받으셨어요. 모두 진실 반응으로 나왔고 거짓 소문들이 마치 사실이냥 많이 퍼져 있었어요. 황 씨가 실종자 이윤희 씨를 좋아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토킹 수준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스토킹까지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머리카락이나 뭘 보관했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뭐 보관했던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원래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어떤 못된 욕망이 투여돼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 집에 자주 드나들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확실한 정황이나 증거는 없었어요. 과학적 합리적인 증거에 의해서 범행을 추론하고 또 범인을 잡아야 된다는 어떤 관점에서 볼 때 현재까지 그분은 전혀 사건과 관계없다. 용의자 황 씨를 만났을 때 만나셨어요? 만약에?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취재는 실제 응하지 않고 지금은 이제 결혼도 하시고 이제 자녀도 있으세요. 또 병원도 운영하고 계시니까 본인의 피해로 그치지 않고 자기 외 다른 사람도 계속 피해를 받는 거니까 그분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이제 심해진 상태죠.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친구로서 친절을 베푼 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해석이 그렇게 억울하게 된 거다.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그분에 대한 혐의점이 현재까지는 없지만 또 앞으로 수사 진행되면서 어떻게 될지 또 모르고 혐의 없는 게 완전히 이제부터 밝혀질 수 있는 거고 반대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6월 8일날) 친구 4명이 갔는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러 경찰과 같이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갔고 집안에 남은 거는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었어요. 그 중에 방송에는 여자 한 분이 연락이 됐던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연락이 안 된 분은 누구죠? 남자 한 분, 그 황 씨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황 씨가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다 방청소를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었죠. 근데 여러 주장을 들어본 결과 그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범행이라고 생각지 못했어요. 가족한테 연락해서 가족분들은 내려오시고 방 안에 이제 개들 때문에 많이 어지러워진 상태니까 방청소를 좀 해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혹시 있었을지도 모를 증거를 이제 없애버리는 어떤 결과가 됐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어떤 증거가 중요한 증거가 있었다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방청소를 했다. 그게 증거를 없앴다와 이제 자꾸 이제 등호 관계로 되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거기에 어떤 증거가 이미 없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방청소를 해서 증거가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논리적 비약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날 밤에 누군가 찾아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또 아니면 이제 누가 이윤희 씨를 밖으로 불러내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성추행과 112를 이윤희 씨가 직접 검색한 거라면 그 일이 일어났던 거라고 봐야 되니까 그 일을 일으킨 인물이 이윤희 씨를 불러냈거나 방에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의학과 제3의 인물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바로 옆자리에 교수님이 있었고 화장실 갔다 와서 바로 이제 뭐 교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이제 바로 나갔다고 하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 어떤 성추행이 일어나는 현장을 누가 목격하거나 아니면 이윤희 씨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성추행이 있었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네티즌들 추리대로 이윤희 씨가 그 성격상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어떤 성추행을 당했지만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않은 거 보면 그 사람의 사정을 좀 봐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뭐 어떤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윤희 씨보다 그룹 내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제3의 인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쪽 관련해서는 경찰이 좀 조사한 바가 있다든지 아니면 수의학과에 있는 남자들은 조교, 교수, 학생들 다 받았다.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나 수사에서 뭐 이상한 점이 나온 사람이 없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면식범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면식범이라는 거는 결국 다 조사를 받으셨던 분들이지만 그분들에 대한 수사를 다시 또 하지 않을까. 그 남겨진 여러 흔적, 정황 증거들이 한쪽으로만 해석이 되지 않는 게 이 사건의 특징이에요. 그 성추행과 112를 범인이 마치 실종자가 검색한 것처럼 조작했을 수도 있고 실종자가 정말 그 비슷한 일을 당해서 긴급하게 찾아봤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포렌식을 통해서 어떤 사실이 밝혀졌냐인데 실종자 가족이 그날 와서 컴퓨터 켜기 전에 누군가 컴퓨터를 켰다 라는 건 이미 포렌식 결과로 나와 있었는데 그걸 수사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컴퓨터를 어떻게 껐느냐 4시 21분에 꺼진 걸로 나오는데 강제로 버튼을 눌렀느냐 아니면 정상적인 종료 과정을 거쳤느냐 이런 거에 좀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그날 와서 처음 컴퓨터를 켠 것으로 돼 있는데 분명히 누가 먼저 켰고 그 켠 사람이 그날 오후 5시 반인가에 그 컴퓨터를 껐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뭐가 지워졌는지 그 당시에 수사했으면 훨씬 더 잘 알아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된 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가족이 오기 직전에 컴퓨터를 껐던 그 누군가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포렌식 자료를 방송에 나간 것보다는 더 분석을 했지만 알아낸 주장이 100%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방송에 다 얘기하지 못했어요. 추론한다면 순전히 가능성이니까 그날 새벽에 누군가 이윤희 씨에게 메신저로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윤희 씨 컴퓨터에는 메신저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많이 쓰던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포렌식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포렌식은 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안 했다면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 기록도 지웠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범인이 노린 것은 그게 아닌가 싶은 거죠. 어떤 범인의 지문이라든가 뭐 혈흔이라든가 기타 범인을 암시할 수 있는 여러 어떤 흔적들이 정밀 과학 감식을 했지만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 자리에 누가 갖다 놨는지가 핵심일 텐데 그걸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 수의대에서는 CCTV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집 근처에도 없고 그 당시 2006년인데 CCTV가 주변에 없었어요. 그렇죠. 또 하나 있는데 이제 망치가 있어요. 망치. 사라진 물건 중에요? 가족하고 일부 네티즌이 주장하는 건데 그 아버지께서 이제 특히 주장하시는 건데 그 실종자가 손재주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집안에서 가벼운 집안일 같은 거는 직접 공구를 써가면서 해결했대요. 그런데 사라지고 나서 그 물건들을 보니까 공구함에 망치가 없는 거예요. 범인이 그걸 치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데 그것도 평소에 망치가 있었다는 걸 확인해 준 동료들이 없어요. 그래서 망치가 정말 사라진 건지 아니면 원래 없었는지 알 수가 없죠. 수첩이 발견된 데가 이제 대학원생들이나 조교들이 갈 수 있는 어떤 대기실 개념의 그런 장소예요. 거기 이제 컴퓨터가 있고 그 뒤편에 이제 많은 전선줄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일반적으로 학부생들은 잘 안 가는 데란 말이죠. 윤희 씨는 학부생이었기 때문에 거기 갈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왜 수첩이 거기 있었을까?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런 게 또 의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상판은 남아있는데 상다리는 어디 가고 누가 왜 제거했을까? 그리고 실험도 해봤는데 망치나 뭐 펜치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장도리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은 그 상처가 크게 남기 때문에 표시가 나는데 그런 흔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로 일일이 다 빼낸 거예요. 그러면 한 다리에 4개의 나사 못이 있었기 때문에 16개를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이윤희 씨가 아무런 할 일이 없었다고 해서 그거를 일일이 다 돌아가면서 그걸 빼가지고 상판을 버리러 그 새벽 3, 4시경에 그걸 나갈까? 친구가 첫상을 봤다는 날 윤희 씨가 그날 버렸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 뒤로 집에 가질 않았어. 6월 5일 낮에 그 친구가 본 거야. 그 이후로는 쭉 같이 움직였어. 종강 파티까지 쭉. 그러니까 집에 갈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윤희 씨가 집에서 그거를 버렸을 시간이 없는 거야. 그날 그냥 갔을 때 상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실종되는 날. 근데 그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진짜. 왜 버렸을까? 다리는 왜 없을까? 도대체 다리는 누가 가져갔을까? 아니 그것도 범인이 버린다면은 완전히 없애든가 해야 되는데 그 집 앞에서 그거 놨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의 해석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게 참 이제 추론이 어려운 거죠.